있습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인 경우에 창문을 모두 닫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히터를 틀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실내 필터를 교환하지 않고 오염물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기의 오염도는 더 심해지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산소의 양은 결핍은 심해지면서 이산화탄소 양은 상당히 많아지게 돼서 질식을 하게 되고 결국은 사망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무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주무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질식 사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일단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자는 것은 절대 금물. 또한 행여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잠을 청할 경우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고 히터를 틀 경우에는 온풍과 냉풍의 중간에 두어 차 안이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 시 히터를 가동시켰다면 10분마다 한 번씩 환기를 시키거나 외부 유인 모드로 열어놓은 졸음 운전은 물론 산소 결핍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10분 동안의 환기로 당신의 생명이 10년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알았습니다. 꼭 차 안에서 주무시지 않고 그냥 운행을 해도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그 모드를 왜 내부에서 그냥 돌게 해두면 위험하네요. 트럭 운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주무시잖아요. 많이 주무시죠. 알람 같은 걸 하나 맞춰놨으면 좋겠어요. 막 알람, 어쩔 수 없이 잘 때는 알람 같은 거 만들어놔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환기하고 주무세요! 막 이렇게 소리 나게. 이게 목소리가 많이 갔는데. 뭔 소리 나겠는데요? 근데 이게 선생님 어떨까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히터 트는 게 더 나쁜가요? 어른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어른에 비해서 빨리 잠이 들고 또 폐활량이 적기 때문에 질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절대로 차 안에 두지 마시고요. 또 진행이 되면서 두통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질식 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들은 또 차 타면 그렇게 자잖아요. 금방 자죠. 금방 자잖아요. 교수님, 사실 그 질식 사고도 위험하지만 그 차에서 잠자다가 막 불이 나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동차 화재 사고 중에 겨울철에 특히 음주운전을 하고 히터를 킨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조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무의식 중에 발을 뻗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고 엔진의 회전수가 5, 6천 rpm으로 지속이 되는데 그 히터의 소음 때문에 엔진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런 실수를 벌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엔진이 과열되게 되고 배기 머플러 쪽이 멀겋게 다뤄올 정도로 화재가 날 정도로 커지면서 화재로 직접 이어지면서 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죠. 요즘 워낙 또 저소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차들이. 그리고 시동을 끄면 히터가 안 나요, 따뜻하질 안 나요. 않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철 안전하게 히터 사용하는 법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차량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최소한 뭐 차량 환기 모드를 히터를 켜게 되면은 얼굴로 송풍구를 방향을 두지 마시고 다리 쪽이라든지 앞유리 쪽으로 두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내기 순환 모드보다 외기 유입 모드로 두시게 되면은 최소한의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창문을 여는 효과보다는 적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안전한 방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창문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말하신 것처럼 무조건 환기 또 환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10분 운전하시고 10분 환기하시고 꼭 절대 잠깐의 찬바람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환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환기시키세요. 질질질 물어는 강인한 체력 예술자 박지성. 요즘 복귀했죠? 예, 돌아왔습니다. 아시아의 별 보아. 국민 MC 김용만.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평발. 하지만 이것은 비단 특별한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평발인데. 인구의 87%가 발 모양이 기형적이며 그중에서 10에서 20%는 발바닥이 평평한 평발인데
평발의 경우 정상적인 발에 비해 매일매일 걷는 걸음이 고통이고 전신에 걸쳐 많은 이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야, 근데 박지성 선수가 평발인 건 놀라운데요. 축구 선수인데. 보통 평발은 유전적인 결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유아기 때 부모의 잘못된 육아법으로 인해 평생을 평발로 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 이것은 어린이의 평발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지만 많은 부모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한 채 흔히 행하고 있는 육아 방법으로 심지어 영유아 돌연사 위험을 4배나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부모들은 이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을까요? 평발을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평발 같은 거는 유전 아니에요? 그렇다면 유아의 심각한 평발을 유발하는 잘못된 육아 방법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영유아 돌연사 위험을 4배나 높이는 요인이고요. 평발을 유발하는 잘못된 육아 방법. 선천적인 게 아니네요, 평발이. 그러니까요. 저도 유전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평발이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목욕탕이나 사우나나 이런 데 가면은 제 발자국 보고 친구들이 놀려요. 이런 기억자 모양을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툭 찍히니까 평발들은 그렇게 찍히거든요. 형님은 선천적이에요, 아니면 후천적이에요? 집안에 그런 분이 계세요? 모르죠. 이제 모르겠어요. 당연히 선천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버님도 아닌데 사촌들은 좀 있어요. 사촌들이 예. 있고요. 집안이 어떤 육아 방법이 평발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오! 찍찍 소리 나는 신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신기는 게 오히려 찍찍이 소리 난다는 건 그 뒤에 그만큼 더 무리가 되게 높게 뭘 넣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형님 미쳐 느니까 이게 발바닥이 아프더라고. 그래. 무게가 다녀오세요. 는 거야. 다녀오세요. 삑삑이 신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제가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하늘이랑 가깝고 싶어갖고 이 보조 많이 걷게 하네. 신장 보조구를 넣어요 신발에다가. 그러면 이게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이 뒤꿈치가 붕 떠 있으니까 앞에 이 바닥 부분이 이 지면을 다 밟으면서 굉장히 무리가 오더라고요. 무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기 굳은 살까지 배겼는데 아이들도 이 신기한 거 있잖아요. 이 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찍찍찍 기어그 소리가 나는 그런 신발들 이런 게 그 장치를 하려면 뒤에 이 일정 높이의 그런 이 작은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앞발에 무리가 오면서 발이 그냥 평평하게 쫙 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엄마한테 막 사달라고 울고 막 쫄르고 이러는데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 귀여운 분들한테. 참 보기에는 좋고 아이들은 신나지만 그게 아이들이 이 웃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 울음으로 그게 치닫고 있는 거죠. 뭐 하세요? 뭐 한다는 거예요? 혼자만 심각해요. 이게 아니 이거 생각을 해보면 위험하지 않겠어요? 나 지금 발바닥 아파 죽겠는데 이게 평평해졌는데. 이게 안 돼요. 발도 확인하게 되고 그러네요. 이거 보니까. 석준 씨는 알 것 같은데 평발이시면. 석준 씨가 아니 근데 뭐 제가 애를 키워보질 않았으니까. 아니 어릴 때 어떻게 자랐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거 말고 요즘 이 영재 뭐 유아 교육 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아직 걸을 만큼 튼튼하지 않은 아이인데 자꾸 이렇게 세우거나 걷게 막 도와주거나 뭐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우리 애는 뭐 8개월 만에 걸었잖아. 우리 애는 천재야. 뭐 이런 자랑들 엄마들끼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 괜찮은데요?